내 이름은 김자옥. 74년의 긴 세월을 살았고 그중 50해가 넘는 시간을 한 남자의 아내로 보냈지. 내가 22살 되던 해 중매로 남편을 만났어.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았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어.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손을 올리는 일이 잦아졌지. 머리채를 잡히고 물을 맞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들으면서도 나는 묵묵히 버텼어. 오직 자식들 5명을 바라보며 살았지. 혹독한 가뭄에도 꿋꿋하게 뿌리 내린 한 그루 나무처럼 내 삶은 그렇게 시들어가는 줄만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인생에 큰 폭풍이 닥쳐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바로 내 둘째 며느리의 어머니가 서 있을 줄은. 나는 둘째 아들의 장모, 그러니까 며느리 엄마와도 잘 지냈어. 서로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면서 의지하는 사이였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과 그 사람이 가까워 보이기 시작했어. 남편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나는 그저 나이 들어서 저렇게라도 잘 지내면 좋겠다 생각했지. 하지만 내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되어 갔어. 남편은 둘째 아들이 출장이라다면 슬그머니 외출했고 며느리 엄마와 통화하는 목소리도 속삭이듯 낮아졌지. 불안함은 점점 커져만 갔어. 내 남편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둘째 아들의 장모와 함께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 엄마 아빠가 지금 둘째 장모님이랑 고속도로 휴게소에 같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지.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어. 아들은 아빠에게 다가가 왜 함께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큰아들 가족에게 온갖 폭언과 막말을 쏟아부었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감히 아비의 사생활을 캐묻느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 평생을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지만 이번 일은 달랐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 손주들의 문제이기도 했으니까. 아들의 전화 이후 나는 남편과 며느리 엄마를 예의주시했어.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둘은 또다시 경기도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막내딸이 목격했지. 딸은 그 길로 모텔로 쫓아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 얼굴 볼 면목도 없어. 이제 하다. 동서지간까지 딸의 말에 남편은 딸에게도 서슴없이 폭언을 퍼부었어. 남편은 며느리 엄마와 함께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뭘 한다고 나서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의 친정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지적하는 자식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우리 5 남매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어. 오랫동안 아빠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지만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 그 아들은 아빠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어. 법적으로 남남이 된 아빠와 아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 5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을 부대끼며 살았는데 이제는 법의 힘으로 만나지도 못하는 사이가 된 거지. 꿀가족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렸어. 그 모든 파국의 중심에는 남편의 이중 생활이 있었지. 가장 힘든 건 둘째 며느리였어. 남편이 자신의 친정엄마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며느리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 나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 며느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친정엄마가 저희 아버님과 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물음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며느리. 그런 며느리에게 나는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셈이었지. 남편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 우리 가족은 매일 전쟁터 같았어. 남편은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나를 감시하느냐. 나에게 더 심한 폭언을 했고, 자식들은 아빠에게 등을 돌렸지. 특히 둘째 아들은 아내와 친정엄마 사이에서 괴로워했어. 엄마, 아빠가 진짜 잘못한 거 맞지? 그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는 거 맞지? 아들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모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지. 남편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그 여자와 진심으로 사랑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지. 그는 둘째 며느리의 엄마를 여운의 동반자라고 칭했고 나와의 결혼은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말했어.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오남매를 낳고 키운 내 인생이 한순간에 두정당한 기분이었지. 남편의 뻔뻔함에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자식들은 아빠에게 더 큰 실망을 했어. 남편의 충격적인 주장에 우리 가족은 더 큰 혼란에 빠졌어. 자식들은 아빠가 미친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 5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나는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50년 동안 함께한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뻔뻔한 주장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니 나 역시 혼란스러웠어. 과연 나는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할까? 며칠 후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어. 며느리는 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힘드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에 나는 그동안 묵혀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어. 며느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어머님, 저희 엄마와 아버님은 헤어졌어요. 저희 아빠도 이 사실을 아시고 엄마는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 편에 설게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지킬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한 후 나는 오남매와 함께 남편을 찾아갔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건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의 거짓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 말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어. 하하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내가 나가라. 남편의 뻔뻔함에 자식들은 분노했고 결국 우리 가족은 큰 결단을 내렸어. 우리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5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편의 불륜과 폭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지. 남편은 소송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 남편은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우리 가족의 손을 들어줬어.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50년 동안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남편의 최후는 너무나도 허무했어.
남편이 집을 떠난 후 나는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어. 오남매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매일 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어. 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허전함이 아닌 홀가분함으로 채웠어.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거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면서 말이야. 얼마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내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어.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어. 50년의 세월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남편의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으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날 사랑했든 증오했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을 시작했어. 오남매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우리는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살았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며 성장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